오늘 오전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범죄 혐의자 64명은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각자 관할 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도 한 명이 압송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채영 기자. 네,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캄보디아 이민당국에 구금됐다가 오늘 우리나라로 입국한 송환자 64명 가운데 한 명이 압송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에게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곧바로 수사팀이 대면 조사에 착수한 만큼 현지 범죄 가담 정도 등을 자세히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송환자 64명은 모두 범죄 피의자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전세기에 오르자마자 동시에 체포됐습니다. 송환자 중 대부분인 45명이 충남경찰청으로 이동했고, 이 15명이 경기 북부청, 또 대전전경찰청과 경기 김포경찰서, 강원 원주경찰서로도 각각 한 명씩 나뉘어 호송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인터폴 적색 수배 피의자도 포함됐는데 오늘부터 조직 내 역할이나 가담 정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송환자별로 혐의를 따져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앞서 이들 64명은 오늘 오전 8시 반쯤 전세기 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경찰에 이끌려 나온 송환자들은 반팔이나 반바지 차림의 젊은 층이 대다수였고 대부분 마스크와 모자를 푹 눌러 쓴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로맨스 스캠이나 노쇼 사기 등에 연루된 상황인데 이 한국 당국의 조사는 처음인 만큼 경찰은 추가 범죄 사실을 확인하며 마약 검사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동시에 이들은 범죄 피의자이면서 감금이나 인권범죄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납치 감금을 당한 뒤에 범죄에 연루된 건지도 함께 살펴볼 걸로 보입니다. 이들 입국 당시 경찰이 증거물이 담긴 상자도 들고 와 양국 수사당국이 수사에 협력하는 점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당국과 함께 연락체계를 꾸려 추가 송환될 범죄자나 피해자를 찾는 데 협력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각종 범행에 동원되며 감금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 집중 도명되고 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귀국한 이들은 대부분 범죄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관련 판결물들을 살펴보니 강압에 어쩔 수 없었다고 호소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한 이상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진기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 이른바 마동석 팀에서 조직원으로 일한 20대 남성 김모 씨. 지난해 8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김 씨는 그해 10월부터 2달간 피해자 3명에게 1억 5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김 씨가 속했던 조직은 조직원들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여권은 관리자가 일괄 보관했고 외출은 허락을 받거나 관리자와 동행하도록 했으며 업무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뺐고 조직원끼리 대화를 하거나 게임 미디어 시청도 금지했습니다. 방콕에서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동창의 꼬임에 지난 1월 태국으로 출국한 30대 여성 구모 씨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조직은 업무 시간에 휴대폰 금지, 외출 금지 규칙을 정해두고 어길 때마다 100에서 200달러의 벌금을 매겼습니다. 또 탈퇴, 귀국을 요구하면 보증금까지 요구해 이탈을 막았습니다. 이들은 폭행과 감금 속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법원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적지 않은 데다 이들에게서 편취한 금액 또한 수십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자진 귀국, 폭행 등에 의한 강압을 호소해도 다수의 피해자와 막대한 피해액, 불법 행위임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이 중형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법원은 청년들이 쉬운 돈벌이에 현혹돼 해외 범죄 조직에 가담하고 조직은 청년들을 통제하며 범행에 동원하는 실태를 판결문에 자세히 남기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네, 송환된 64명은 관할 경찰서로 바로 이동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이들은 감금 폭행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이기도 한데요. 캄보디아 출국 경로와 자발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호송 차량이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로 들어옵니다. 송환된 64명 가운데 12명이 이곳으로 호송됐습니다. 송환자 가운데 대부분인 45명이 충남경찰청 관할로 천안 동남경찰서를 비롯해 홍성, 공주, 서산경찰서 등으로 향했습니다. 경기 북부청 관할 15명도 의정부 경찰서 등 4개 경찰서로 분산 이송됐고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서도 1명이 압송되는 등 전국 13개 경찰서로 이송돼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감금 피해자이면서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피싱 등 범죄 피의자이기도 한 이들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로맨스 팸이랄지 노쇼 사기 이런 부분에 다 이제 연루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당국에서 아직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들 중에는 인터폴 적색수배 피의자도 있는데 조직 내 역할이나 가담 정도, 자발성 여부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이들을 통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송환자들을 상대로 캄보디아 유입 경로와 범행 수법 등을 조사하고 마약 검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들이 납치, 감금을 당한 뒤 협박에 못 이겨 범죄에 가담했는지,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는지도 경찰 수사로 밝혀낼 부분입니다. 경찰은 조사 이후 송환자별로 혐의를 따져 구속영장을 신청할 걸로 보입니다. 현지 경찰이 확보한 증거물도 갖고 들어온 경찰은 초기 수사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일각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찾아내 송환하는 작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경찰은 캄보디아 당국과 추가 송환될 한국인 피해자와 범죄자를 찾는 데 협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규입니다.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우리 국민 60여 명이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죠. 이들의 송환 소식과 맞물려 캄보디아에선 우리 국민의 추가 구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푸놈펜 현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보죠. 박현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캄보디아 푸놈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새벽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돼 구금돼 있던 한국인 60여 명이 한국으로 송환이 됐죠. 이로써 한국과 캄보디아 사이 큰 현안 하나는 일단락된 모양새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건물에서는 적어도 어제까지도 관련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현지 대책단으로 이곳에 나와 있는 김병주 의원에 따르면 어젯밤 늦은 시간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이 빌딩 안 몇몇 층수를 급습했습니다. 김 의원 측의 제보를 바탕으로 특정층의 한국인이 구금돼 있다고 캄보디아 경찰이 알렸고 현지 경찰이 현장을 덮친 건데요. 그 결과 현장에서 20대 한국인 A씨와 함께 비슷한 또래 한국인 2명도 발견돼 현지 경찰이 구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우선 현지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 의원 요청으로 이곳 시간으로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4시쯤 김 의원과 A씨 간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김 의원은 그로부터 2시간 뒤 이곳 한국 대사관 앞에서 면담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정부 합동 대응팀 단장을 맡고 있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포함해서 일부는 오늘 한국에 도착을 했지만 또 일부는 여전히 캄보디아 현지에 남아서 추가 현장 점검을 벌이는 거죠. 네, 한국인 송환 임무를 마무리 지은 정부 대응팀 주요 인사들은 오늘 오전 대부분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파견돼 있던 경찰들을 포함해서 대응팀 단원들 일부는 여전히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들을 주축으로 이곳 시간 오후 2시부터 범죄단지 웬치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인 시아누크빌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직전인 낮 12시부터는 해당 지역 교민 대표들과 간담회도 진행했는데요. 아울러 캄보디아 당국과 합동 대응 TF를 꾸리기로 한 대응팀은 한국과 캄보디아에서 관련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구금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송환 문제가 일단락된 뒤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최근 사태의 관광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등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교민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곳 한인회 등에서는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송환 인원들을 보는 시선과 피해 교민들을 보는 국민들 시선은 달라야 하고 정부 지원과 대응 또한 달라야 한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고문을 받다 숨진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낸 장본인을 추가로 붙잡았습니다. 앞서 구속 기소된 모집책과 함께 숨진 대학생에게 대포 통장을 만들게 하고 현지로 보낸 혐의를 받는데요. 최주원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고문을 받다 숨진 대학생은 출국 한 달 뒤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대학생을 캄보디아 현지로 보낸 모집책을 경찰이 추가로 붙잡았습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숨진 대학생을 현지로 보낸 20대 A씨를 추적 끝에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대포통장 알선책인 홍모 씨로부터 숨진 대학생을 소개받고 대포통장을 만들게 했습니다. 곧이어 그 통장을 들고 캄보디아로 가 범죄 조직에게 전달하도록 만든 혐의를 받습니다. 숨진 대학생을 A씨에게 소개한 홍 씨도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홍 씨는 숨진 대학생과 같은 대학에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숨진 대학생이 대포통장 모집책들과 연락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체포해 재판에 넘긴 관련자 중국인 3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추가로 대포통장 모집책인 공범 1명을 검거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곳 캄보디아 경찰에서도 이미 검거한 중국인 3명을 상대로 철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향후 A씨를 대상으로도 숨진 대학생을 현지로 보낸 경위와 더불어 윗선 등 연루자가 더 있는지를 조사해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주원입니다.